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네, 새벽 5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좀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표 보시게 되면 4% 급락 나왔었고, 오늘은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83,800원까지 이렇게 주가 오르면서 자,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하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CMC 블로그에 나왔던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맞아요. 1월 14일에 45일을 더하게 되면 3월 11일 어제 나왔어야 정상인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상승에서 버텼다가 다시 한 번 더 손절매를 일으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사실 저도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FDA의 영역으로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일단 이런 사전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130년 이상까지도 이제 징역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증권에 대한 부분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누가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양권 회장이든 어떤 특수관계인들은 맞춘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 다만 HLB 내부적인 사람들 중에서 진양권 회장이나 아니면 특수한 지분을 공시한 그들이거나 아니면 HLB 생명과학의 내부자, 자, 사장이죠. 이런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조할 수 있는 지표는 모두가 참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왜 이 부분에 급락 사건이 나왔고 다시 한번 더 어제는 왜 상승 주다가 다시 한번 더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에서는 지금 최근에 애니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전에는 HLB, 제닉스 인수했는데 또 하나의 기업을 또 M&A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는 파이팅이라고 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실제로 저는 분명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매도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중을 줄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연항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비모 실사 과정에서 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9월 26일 날짜에 옵티보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분명 HLB는 타격입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급락이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항상 시장에서는 미리 빼놓고 좋은 이슈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ESMO 역시나 맞아요. 미리 빼놓고 이 부분에서 호재성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주가가 오르죠. 스트롱리 FDA로부터 강력히 권고받았다. 역시나 빼놓고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HLB의 내부자들은 과연 어떤 일정에 맞춰서 지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뒤로 갈수록 엄청난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2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있었던 펀드 매니저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안전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리고 1년 또는 10년 동안 기다렸던 이 가남 심리학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연휴 사이에 있었던 부분에서 옵티보의 유럽 임상 승인 때문에 결국은 이때 있었던 기사의 맞아요. 이 공매도 꾼들은 분명 주가 하락을 이끌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장난을 칠 것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주가 급락 나오면서 여러분들 흔들려고 할 때 제가 분명 팔지 말자, 받아내자 또는 버티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조정, 즉 조정을 맞이할 때 알고 있는 조정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맞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자 미리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기다리시라.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되면서 계열사 하한가 치고 왔을 때 분명 이런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빠진 겁니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를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일에 어떤 이들이 첫 급락에는 대형주는 팩트 사실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탄성에 대한 법칙으로 이렇게 반등을 준다고요. 근데 여기서 잡아간 애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세력들이겠죠. 여기서 때리고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받아간 그들은 위에 올라올 때 지분을 다시 정리하겠죠.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올라가게 되면 쫓아간다고요. 왜? 한 20% 넘게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한 6% 정도, 5%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쯤 되면 쫓아간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다음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된다? 맞아요. 상승을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절매를 일으키는 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밑에서 받긴 했는데 여기서 못 받았을까? 여기서 받았는데 이게 수익권으로 도달하지 수익권까지 갔을 때는 안 판다고. 근데 이게 흔들리면서 요 밑에까지 아마 개인 투자는 여기서 산다고. 찍고 올라갈 때. 근데 이게 평단가 수준이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파는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진 않으셨겠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일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꽤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HLB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HLB의 절한사채 이야기들 이거 많이 들었죠? 예. 저는 이게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께 다뤄드렸던 부분이었죠. 왜냐? 아니 이들이 절한사채 가격이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절한가액을 조정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72,000원짜리를 79,670원까지로 끌어올린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시 돌아가면 12월 9일자에는 79,670원짜리를 7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발행된 건가를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자, 여기입니다. 3월 8일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전환사채 많이 들었을 겁니다. HLB 생명과학의 사장 이야기도 들었었고,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다. 금리 1% 4%짜리였다. 79,670원에 이 발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 발행하면서는 호재로 올랐어요. 근데 낮춘다고 한다면 55,7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3월 8일자에 75만 3천 주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번 주가를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거예요. 옵티보 이야기는 분명 이들이 또 한 번 장난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분을 이걸 팔기 시작했을까? 공시가 나온 게 있을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이 부분을 봐봐요. 실제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봐봐요. 지금 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깔았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무슨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79,670원짜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급등 나온 거잖아요. 주가 급등 나왔죠. 그죠? 근데 CRL 수정받으면서 주가 급락 나왔죠. 그리고
이게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여기 밑에 갔죠. 그래서 제가 이거 1년짜리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들어온 어떤 특수한 관계인들이 힘을 가지고 베팅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쭉 오르고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어요. 맞죠? 스트롱리라는 의견을 또 받았고. 근데 잘 보세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딱 때려맞고 그 다음 단발적으로 비모실사 일정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HLB 생명과학의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 이 부분 딱 공시사항 나오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여기에 딱 올라왔죠. 근데 지금 어떤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죠? 맞아요. 흔들릴 때가 아니다. 흔들릴 때는 이들이 파는 걸 알아야 돼. 자,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항상 합리적인 걸 봐야 돼. 자,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지분 매도 일정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전환사채 잘 봐. 8일날 팔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때 노이즈를 일으키면 10일날 흔들렸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15일이라는 가정하에 17일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오늘부터는 분명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돼. 그러면 이게 이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등장을 할 거라고. 그게 뭐가 있을까? CMC. 아직 동부 시간에서 발표되지, 받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좀 늦었네요. 왜? 원래 승인 이후에 CMC 결과물을 발표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 이게 잘 생각해봐. 원래 통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항상 비모실사도 중순에 종료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시차를 보이면서 이렇게 쭉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참고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HLB에 들어온 어떤 특수관계인들 즉 명단을 한번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전환사채권이라는 게 있을 거야. 600억의 전환사채. 근데 쭉 내리게 되면 이들 중에서는 JJSS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록수 14배 꿇었던 10배 끌어올렸던 즉 무상증자 14주 주면서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소지섭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동이라고 해서 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행태는 HLB는 전환사채 지금 이 부분에서 들어왔던 특수관계 아주 힘있는 애들이 여기서 지분을 가장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얼굴마담이야. 여기서 3월 8일자의 이 공시를 통해서 만일에 우리 추가 상장할게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된다. 첫 번째 막 오르면서 나오게 되면 뭐지? 주가 상승을 저지할 거야. 자 여기서 우린 이들이 무엇을 한다? 아니 79,670원짜리인데 이제 팔고 있어 라고 할 리가 있겠냐? 아니지. 두 번째 급락을 해. 만일에 찍고 나서 결과물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호재성이든 악재성이든 차익이 나와.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덧빠지게끔 하는 용도로 쓰는데 팔질 않을 거야. 왜 그럴까?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을 거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들이 파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텐데 무엇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HLB라는 회사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 맞아요. 봐봐. HLB 최근에 자 새벽이라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자 볼게요. 6월 달에도 역시나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HLB에는 6월 달에도 또 이들이 들어온 적이 있다. 잘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돼. 전환가액이 무엇인가 그 다음 뭐 컨버터블 본드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 자 33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도 있었어. 이게 6월 달에 언제냐면 바로 이 부분에 전환사채 공시 나오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올랐지. 근데 여기서는 전환사채는 빠졌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트롱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랐지. 이게 전환 자체는 어떨 때는 호재가 되고 어떨 때는 악재가 되는 거야. 자, 그거 왜 그런지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자, 330억짜리 전환 사채. 여기에 특수관계에 보게 되면 65,000원에 이 발행했던 적이 있다고. 지금 79,670원짜리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65,900원짜리도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낮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46,167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동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왜 조용효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면서 이 급등을 제가 예견할 수 있었냐면 저는 항상 합리적인 지표를 토대로 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탈자한 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과연 또 이들이 지금 맞아요. 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8월 21일자에 또 한 번 더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 왜? HLB 생명과학은 자금줄로 썼었잖아. 그죠? 과거에 12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었어. 근데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잖아.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이게 500억의 전환사채를 또 찍어낸다고.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름 들어왔던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JJ 에셋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이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누가 등장하죠? 이동희. 그 다음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당했던 김복덕이. 그리고 맞아요. JJ 에셋. 결국 잘 봐. 이 둘은 지금 어떤 시나리오지? HLB와 HLB 생명과학에 79,670원짜리에도 들어와 있지만 HLB 생명과학에도 지분 투자해서 물타기 들어왔고 HLB에 얼마? 67,000원짜리에도 또 들어와 있다 이거네. 낮춘다고 한다면 44,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들은 7월 달에 매도 조건이 있네. 그럼 잘 생각해봐. 이들은 실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리네? 근데 그 저점이 어느 부분인가라고 뜯어보면 요 부분이네. 자, 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들이 얼굴마담으로 해서 자, 추가 상장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공시를 하면서 훼손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마지막 물량들을 다 털어버릴 때 그럴 거야. 얼굴마담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팔게 되면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 그렇게 할까? 안 할 거야. 공시만 내보내면서 얘들은 안 팔 거야. 뭘 봐야 되냐? 여기야, 여기. 여기 들어온 애들이 행태를 봐야 돼. 이해됐어요?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은 자,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봐봐.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은 HLB가 오를 때 오히려 2월 13일에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자, 필드에서 몇천억 운영해보고 실제로 이걸 파악해본 애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2월 13일에 HLB 오를 때 얘는 점한가가지. 근데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마지막 소룩스 김복덕이는 지분을 줄인다. 이 기업의 전 대표라고. 1대 14의 무상증자를 맞아요. 쓰면서 주가를 10배 튀게 했던 인물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시사항이 하나 나왔더라고. 뭐냐면 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현 대표가 반대 매매로 지분을 줄여. 보시게 되면. 근데 주가는 올라.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들은 모두 지분을 털고 현 대표까지도 지분을 줄이면서 현금화시키고 있어. 자, 이제 이들은 HLB에 들어온 바로 요 부분에서 접근했던 그들이 어떤 지분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영상 딱 2개만 볼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10일에 있었던 이 급락, 우리는 분명 슬기롭게 한번 이용하자라고 했던 영상과 이때짜에 있었던 부분의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확히 장중에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지금 영상을 어떤 분들은 왜 지나간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전부 다 여러분께 중간중간 과정에서 비모 실사 일정 끝났으나 오르지 못하면 이거는 시차에 대한 문제다 정확히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던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영상들에 대한 부분을 다 틀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만 뻔지르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거 있는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들만 집중하시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이제 먹다 보니까요. 항상 중요한 건 눈과 귀를 흔들리게 하고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 3월 9일자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일요일 날이었죠.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옵티브에서 승인 나왔죠. 그죠? 경쟁 약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이라고 하면서 FDA 승인이 아니지만 유럽 유럽 승인 나왔다라고 하면서 9월 26일자에 이 기사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FDA 재심사 말고도 고비는 또 있다. 속도내는 경쟁자 옵티보 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낸다. 아니 얘네들 또 무슨 장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21분자에 이 소룩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렸어요. 오늘도 이거 다룰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있는 거야. 잘 봐. 여러분들, 지금 옵티버의 조기 승인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월요일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린 여기서 타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주가 흔들리려고 하고 오를 때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왔던 그들이 떠나는가를 봐야 돼.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수량이나 전환가액의 조정이 흔들리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금닥에 한번 딱 때려 맞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정확히 이렇게 보내드렸죠. 3월 10일 오전에 이게 급락 나온다. 예견대로 이들이 또 장난행위를 하는구나.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립니다. 자, HLB는 무조건 받아내세요. 7만원에 무조건 우리 매수합니다. 전일 옵티보 이야기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 김복덕 씨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 링크 주소까지도 첨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만일에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대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신사 3곳에서 무료로 공익적인 채널에서는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제가 받았고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유튜버들 중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부분에 속지 마세요. 아시죠? 자, 저 개인 번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8345 3409입니다. 자, H 또는 H라고 해서 정확히 이렇게 남겨두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들이 맞아요. 이런 쇼를 할 때 그리고 향후에 이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를 할 때 정확히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010-8345-3409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개인 번호를 노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명의 시장에 나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좀 더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우리 매수의 기회로 지금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털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때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고요. 뭐죠? 바로 전환사채의 그들을 봐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파는 어떤 특정일, 특정 신호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자의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께 분명히 받아내세요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9개월 전의 영상입니다. 주식 투자는 정해놓은 규칙이 없다. 시장이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급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던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닌 그 파도를
맞아요. 이 움직이는 이 방향을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 47,100원 이 급락 두 번 점한가 가면서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가 무엇이죠? 맞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 했습니다.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특수관계인들의 명단을 통해서 1년짜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확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말 더 중요한 부분 뒤로 갈수록 있다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진양권 회장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죠? 왜? 사채는 뭐죠? 빚이지만 돈을 돌려줘야 되지만 결국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이들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면 안 되냐? 이게 바로 이동희 JJ의 이야기입니다. 좀 볼게요.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에셋,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사항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면 HLB를 들어가 봅시다. 자, 이때 정확히 5월 20일에 분명 반등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JJ에셋, 소룩스의 김복덕, 그 다음 이동희, 소지섭.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소지섭이 JJ에셋, 이동희는 전부 다 물타기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 즉 나중에 이 얼굴마담으로 들어온 이들이 소룩스의 김복덕이 빼고는 전부 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들어왔고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채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설령 이게 불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은 뭐한다? 위로 올라갈 때 잘 팔기만 해버리게 되면 즉 여기 물량들 이해되셨어요? 이들은 그냥 한 번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설령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여기에 풀파워로 그들이 들어온다 했죠? 왜? 1년을 기다렸는데 55,0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 밑으로 갔다. CR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 주가 반등 온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팔 시기만 보면 돼. 우린 합리적인 걸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합리적인 걸. 왜 이런 공시사항을 낼까? HLB 진양권 회장은 왜 이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을 할까? 지속적으로. 자, 결국은 우리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야. 그 수급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에 분명히 지분이 매도 나왔을 때 자,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는 갖지 마시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활용했던 경험을 담아서 주도주를 파악하는 지표를 하나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원래는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HLB 분명히 맞아요. 뭔가 특수한 분위기에 그 지분이 이탈되는 게 느껴지게 되면 여기에 검색 조건을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 3월 한 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제가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지금 30분 동안 보신 분들은 진심 아니겠습니까? 010-8345-3409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지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마세요. 이들이 수급이 어떤 이동을 하는지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중간중간 나왔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가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모른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그리고 틀린 소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1200억의 자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빠지죠. 전부 지분 줄이는 행위를 해요. 최근에 5% 밑으로 지분을 다운시키면서 다 팔아요. 이 사람 지금 5천억 넘는 현금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14주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근데 진양권 회장의 측근이란 거를 표현하자면, 자,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노터스라는 종목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10배 끌어올렸습니다. 8주에 사상 희대의 무상증자를 동원했었고, 그 다음에 이 소룩스라는 김복덕이는 14주에 무상증자를 동원했다고요. 이들은 그 다음에 지분을 줄인 상태에서는 무엇이죠? 설령 이게 불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발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여기 있는 부분을 안 팔고 들어왔던 이들은 분명 HLB생명과학과 요 부분에 들어와 있어서 평단가를 낮췄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소룩스의 김복덕이 하나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이제 이탈이 될 거라고. 그래서 본인 소록수에서 나머지 지분 다 팔고 그 다음 자금을 옮겨가면서 나중에는 제가 파악한 내용 이거 어렵게 알아낸 거예요. 저도. 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 왜 어떤 부분에서 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왜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그냥 감으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 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최소 못해도 5배짜리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어. 애니제는 지금 오른 것도 아니야. 그거 말고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 자금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뭘 모르는데 전환사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료집. 자,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탈 지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매도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가. 설령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물 나와서 위에서 막 올라갈 때 못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했을 때도 그 다음에 이 전략대로 여러분들 활동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들과 같이 가시죠. 비중을 줄이시죠. 탐욕에는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 돼. 왜? 내부 관계자들은 전부 다 일정을 가지고 그리고 수급에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여러분들만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소룩스, HLB, 바이오스텝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내용인데 이걸 주주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국내 시장이 불균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8345-3409입니다. 예, 이 부분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절대 공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기적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미르다메티닙 그리고 리보세라핌 이게 조기 승인 나왔어요. 우린 승인인지 불허인지에 대한 부분 모르지만 3월 20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때는 합리적으로 눈 감고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왜 이때는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뭐죠? 호재가 되면서 올랐을까? 근데 왜 이때는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악재가 될 수도 있었을까?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스트롱리 의견 나오면서 오르긴 했지만 이유가 있다고. 왜 HLB 생명과학이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급락했을까? 합리적인 이유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교육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죠? 이때는 전 세계 시장이 금리 인하 분위기였다. 전환사채도 어차피 사채, 빚을 늘리는 행위다. 그러다 보니 지장권 회장도 강하게 IR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눈 감고 투자할 수 있다. 자, 기억해 보세요. 3월 26일입니다. 고점이 4월 8일이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과물만 달라졌지. 근데 전환사채가 독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럴까? 금리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예로 제가 교육 내용 중에 과거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물을 모른다 할지어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3월 26일, 4월 8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알테오젠이라는 코스닥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쌍벽을 이뤘던 종목은 똑같은 시기에 오르고 3월 26일 날 똑같은 고점을 찍고 4월 8일에는 저점을 똑같이 찍습니다. 방향성만 달라진 거죠. 결과물 때문에. 이게 뭡니까? 바이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 즉 HLB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그 다음 시장의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세력들이란 게 있다. 이걸 모르고 나서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종목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시장을 보고 산업의 사이클, 바이오 시장, 반도체 시장, 최근엔 조선 방산 로봇 시장 이 분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종목을 픽을 하고 어차피 눈 감고 투자하는 수익과 그리고 맞아요. 어떤 이런 결과물 악재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금리 동결되기 시작하면 자 혹시나 CRL 말고 다른 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공행진을 했을까? 그러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걸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8345-3409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교육을 진행하는 채널 여러분께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설명란 보시고 그 부분에 링크 주소 하나 남겼으니까 그 부분 타서 들어오신 다음에 만일에 즉각적인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공부 채널입니다. 리딩방 아니고요. 거기 들어오셔서 승인 대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즉각적인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실명, 이거 상업적인 목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해해 주십시오. 실명으로 아이디를 가입하시고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실명,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즉각 승인을 도와드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시장의 세력, HLB의 세력,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세력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께 오늘부터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특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 그 부분에는 분명히 그들은 이미 맞아요. 준비하고 있다. 그 시점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시면서도 반드시 하시고 어렵다. 시간이 좀 많다라는 분들은 맞아요.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자료집은 반드시 받아가시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라이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뭘 봐야 된다? 그들은 손실을 절대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불어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있었던 지분만 줄이면 나머지에 대한 물타기 들어왔던 HLB 생명과학, 이동희, JJ셋 전부 다 들어왔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자,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려운 자료를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영상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고요.
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죠. 올해는. 뭐죠? 맞아요. HLB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쉬어가는 과정에서 12월 24일에 이 비모실사 일정은 종료되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뭐 하나오션, 그리고 뭐 방산 이때 제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에 여러분들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거래해 보면서 기회를 가졌다가 그다음에 HLB 타점마다 거래해 보시죠라고 했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지표는 어떤 거냐면 주도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담은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경험을 담은 건데 한 예를 보내드릴게요. 자, 영상이 좀 무거워질까봐 걱정하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12월 24일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필수 선물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다. 여의도의 큰 자금들은 진입한다. 로봇과 방산 조선을 사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12월 24일이었죠. 이때 영상 보시게 되면 주도주들을 제가 지표를 통해서 찾아내고 여러분들께 산업군, 이쪽 산업군이 움직일 거예요라는 거였어요. 지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향후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로봇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해서 지능형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후속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I 시장의 도래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 로봇 관련주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로메카, 네,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분명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자, 이때 12월 24일에 역시나 이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쪽이 슬슬 검색이 되네요 라고 하는 뜻으로 올랐지만 더 간다라는 뜻으로 뉴로메카,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오르지 않는 때는 아니었어. 근데 보시게 되면 주도주들은 항상 한번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 주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해서 몇 배 올랐죠? 여기까지 끌어올리죠.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한번 봅시다. 최근 보시게 되면 아마 신고가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뉴로메카? 좋아요. 볼게요. 그래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고요. 뭐 오션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후반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2탄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처럼 지표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돈을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이런 이상한 시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런 클린한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010-8345-3409입니다. 자, 요 부분. 전 제 개인 번호를 그냥 노출할게요. 왜?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자료 필요하신 거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345-3409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에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꼭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공모방 링크는 이 부분에 링크 주소 있으니까 반드시 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뭐 저의 추가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금을. 자, 뭐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뭐 600%에서 한 1000% 정도의 수익은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시간 되실 때 제가 세미나도 열 거고 그리고 연구소 뭐 오실 분들은 제가 바빠서 시간을 좀 조율하긴 해야 되겠지만 좋아요. 얼굴 한번 봅시다. 인생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010-8345-3409로 H 또는 H 추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연말에는 여러분들은 꼭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1000개 한번 달아주시고 영상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타짜 안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라이브 들어오는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